안녕하세요. 자, 이제 11장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로저스하고 매슬로우를 다루게 되는데요. 로저스에서 한 문제, 매슬로우에서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지금 이론 강의 우리 듣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 강의에서 지금 다 다루어지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튼실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합격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저스 현상학 이론입니다. 자, 인간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 관점은 성선설이다. 그죠? 인본주의 이론이니까 인간에 대해서 성선설 입장인 것입니다. 로저스, 매슬로우 모두 다. 자, 인간이 그들 스스로 자기 이해를 위하고 자기 개념. 우리 이제 로저스에서 자아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기 개념.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 우리 이제 청소년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죠? 이상적 자아, 현실 자아가 로저스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이 자기 개념, 그다음에 기본적인 입장, 자기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광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자, 3번 중요한데요. 문제의 역사보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now and here, 그죠? 지금 여기,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자, 현상학적 성격이라고 한다. 현재 상태. 현상학은 현재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그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다시 한번 4번.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자신 행동에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유목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존재이다. 뭐 다 좋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OX 문장. 인간은 한목적적이며, 그죠? 그리고 유목적, 목적이 있고 합리적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건설적인 존재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긍정적 지향을 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 지향의 경향. 이따 보면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나오게 됩니다. 긍정적 지향의 경향. 자, 그래서 인간 유기체란 분화, 자기 책임감, 협동과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천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으로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자, 그리고 6번에서는 자아실현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로저스도 자아실현 경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실현 이렇게 얘기하면 매슬로우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로저스도 인간이 자아실현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아실현의 경향성 이렇게 나오면 로저스에도 해당이 되는 거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인간의 삶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말하듯이 무의식에 지배를 받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유로운 능동적 선택의 결과다. 자, 다시 한번 합리적 존재다. 인간은 자, 전체성과 통합성을 향하여 발전하는 존재다. 통합적 존재로 규정한다. 다 좋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10번 작은 별표 해보세요. 10번 이제 좀 조심해야 하는데, 자, 로저스는 인간은 자신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느냐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현실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 거기서 현실, 자기의 현실 밑줄 그어보세요. 그걸 주관적 현실이라고 적어보세요. 각자는 주관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기가 해석하고 있는 그 현실, 자, 자기 현실, 그 현실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하지만 사회적 권리는 부인합니다. 사회적 권리. 가령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한테도 또는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도 내가 봤을 때에는 세상은 이런 거야. 아빠가 봤을 때는 세상은 이래. 너도 이렇게 살아.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세상이 이런 거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하지만 사회적 권리를 부인한다. 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15페이지 제일 위에 자, 치료적 관계의 구성 요소로서 자, 비위협적 환경, 비심판적 태도, 감정이입,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문제 해결자로서의 클라이언트. 자, 이따 이제 로저스가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클라이언트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와요. 자, 기본 과정. 자아 실현 경향. 자, 이번에 나왔거든요. 또 시험에서. 이미 나왔었지만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로저스 자아 실현 경향, 경향성.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매슬로우 아니에요? 이렇게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로저스도 말을 했습니다. 자, 주관적 경험론이죠. 우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사적 경험 체계, 내적 중거 체계라고 하는데 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객관적 현실을 재구성한다. 즉 주관적 현실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주관적이고 사적 경험 체계를 강조했다. 세 개를. 맞죠? 근데 객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틀렸죠? 주관적 현실이죠.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로저스는. 자, 인간이 지닌 보편성, 보편적, 객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틀렸죠? 자, 2번. 인간은 자신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갖느냐에 따라 행동한다. 주관적인 해석과 그것에 대한 개인적 의미. 자, 그러면 과거 경험은 그러면 그래서 거기 이제 3번에 보니까 현재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그 과거 경험도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과거 경험도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죠? 그래서 그 3번도 별표 자그맣게 좀 해놓고 지금 그 기본 과정이 1번도 별표 좀 해놓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내적 긴장이 증가하더라도 자아 실현을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고 행동한다고 보고 있다. 그죠? 예. 자아 실현을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고 행동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인간 행동에 미래 지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주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상학적 장인데 로저스 현상학 이론이잖아요. 현상학. 그래서 거기 현상학의 개념을 제가 넣어놨는데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 세계와 자신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사적 개념을 연구하는 학문. 현상학이라고 하는데 로저스는 현상학적 심리학자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현상학적 장이란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이라 불려지는 개념이다.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동일한 현상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개인적 현실, 즉 현상학적 장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까 객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관적 현실, 개인적 현실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인간이다 해서 신체 심리 영적 관점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양가로 3번으로 갈게요. 자, 셀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자아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셀프와 이고를 즉 자기와 자아를 구분해야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융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자들은 셀프라고 되어 있지만 자아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자아 개념 또는 자기 개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아요. 자, 그러면 자아 개념인데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개인의 개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인데 이 자아는 둘로 나뉩니다. 이 자기는 현실 자기와 이상적 자기로 나뉘어요. 자, 현실 자기는 현실 자아 또는 현실 자기,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에요.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 이상적 자아 또는 이상적 자기는 앞으로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예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자, 그 OX 문장 보세요. 인간의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죠? 자아 개념, 자기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죠? 예. 자, 근데 이러한 현실 자아와 이상적 자아, 이게 불일치할 때, 불일치하면 자아가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프로이트에서 자아가 불안을 경험할 때 어떻게 했죠? 자아는 바로 방어기제. 그죠? 디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했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로저스도 방어기제를 말을 합니다. 현실자와 이상적자가 불일치할 때 개인은 불안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불안을 느낄 때 자아는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로저스는 이 현실자와 이상적자가 불일치할 때 겪게 되는 이 불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기제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바로 부정과 왜곡이에요. 자, 그 부정은 프로이트의 부정 억압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왜곡은 프로이트의 합리화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 디귿은 안 나왔어, 아직. 알았죠? 딱 거기 기억까지밖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 뭐 더 그래도 공부를 더 해놔야겠다 싶으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 또는 자 둘로 나눴는데 현실 자아와 또는 자기와 이상적 자기로 나눴다. 그죠? 근데 이게 불일치한다. 서로 불일치하게 되면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 불안 때문에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죠? 근데 그 방어 기제가 부정과 왜곡이다. 그죠? 부정과 왜곡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부정 그리고 억압과 유사하고, 얘는 프로이트의 합리화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지금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거기 이제 자아 실현 경향, 이게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거기 8, 11, 21, 22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아 실현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격 발달입니다. 자, 긍정적 존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기를 바래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기를 바라죠. 그죠? 자, 근데 그 긍정적 존중은 아동에게는 아주 절박한 요구다. 아동이 엄마 아빠가, 부모가 나를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가서 그 긍정적 존중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를 긍정적으로 존중해 줄 때 가치 조건을 붙여요.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려고 할 때 거기에 가치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조건.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자녀가 얘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막 공부 맨날 막 책을 읽고 막 얘가 막 학원도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도 우수하고 공부도 잘해.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부모가 막 긍정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자, 근데 얘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고 오고 뭐 운동 밖에서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운동 좀 잘한다. 그래서 맨날 축구하고 오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스포츠나 음악에 뛰어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도 있긴 하지만 불구하고 그것도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닌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든 긍정적 존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로저스는 그러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217쪽 제일 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게 이제 중요해요. 로저스 하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떠올려야지 돼요.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조건을 붙이지 마라. 즉 건강한 성격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즉 어떤 개인에 대해서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존경해라 라는 겁니다. 이번 시험도 이걸 가지고 논점으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거기 로저스 이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건강한 성격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맞죠?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지문에. 자, 그 다음에 로저스의 이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수용을 강조하였다. 맞아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자, 거의 이제 일관성과 위협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거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제 인간은 현상적 자아와 체험 사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자기나 가치의 조건들과 상치되는 개념들은 위협을 주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성격 이게 중요합니다. 로저스 하면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자,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성격, 즉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 자, 훌륭한 삶은 뭐냐?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 즉 유기체가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내적 자유가 있을 때 그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 그게 훌륭한 삶이고요. 완전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재질을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다. 결국 매슬로우의 이제 자아 실현의 개념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학자들이 지금 명칭만 달리할 뿐이지 아들러는 이제 우월성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 완성이었죠. 그죠? 자기 실현이었고 우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슬로우는 이제 자기 실현 또는 그걸 자아 실현. 로저스도 이제 자아 실현 그러니까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다 인간에게. 그죠? 근데 자, 거기 완전하게 기능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에릭슨은 뭐라고 했죠? 에릭슨은 이제 성격의 완성은 긍극적인 성격의 목표는 뭐였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자아 통합이었죠. 그죠? 융도 자기 실현을 얘기했죠. 그죠? 융도 자기 실현을 얘기했어요. 자, 근데 보니까 로저스는 완전하게 기능하는 것이다. 자, OX 문장 보니까 로저스 이론. 자,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이 갖는 5가지 공통적인 성격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외워야지 돼요. 자, 첫 번째,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어야지 돼요.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즉, 경험을 개방한다는 것은 방어성의 반대로 경험을 완전하게 개방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들을 수 있고 그 자신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자,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 매 순간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죠? 인간의 존재 매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그죠?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 구조를 발견하고 유동적이고 적응적이며 관용적이고 자발적이다. 매 순간 충실히 살아가는 거. 자, 그다음에 유기체적 신뢰. 유기체적 신뢰는 다른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믿는 거죠. 그죠? 유기체적 신뢰. 그리고 제약 또는 억지 없는 경험적 자유. 자, 선택과 행동의 자유의식을 지닐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감정인데 그 경험적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 창조성을 또 지니고 있다. 훌륭한 삶을 사는 인간은 그에게서 창조적 산물과 창조적 삶에 나타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자, 문화 내에서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목차가 중요해요. 5가지 목차.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암기법을 넣어놨죠. 충실한 개는 매 순간 충실한 삶. 실존적인 삶. 매 순간 충실한 개. 경험에 대해 개방적. 그죠? 개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유기체적 신뢰. 창살 안에 가두지 말고 경험적 자유를 줘라.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이거는 제가 한번 대학 재직 중에 제 그 학생 중에 제 이제 대학 전임 교수로 있을 때 그 진돗개 관련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진돗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에서 제가 키울 수가 없어서 저희 시골 집에 부모님께 마당도 넣고 하니까 가져다 드렸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시골 내려가 보니까 그 강아지를 집에 이제 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가 넣고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밖으로 내놓고 키우세요. 이거 자유롭게 막 뛰어놀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죠, 충실한 개, 진돗개인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진돗개든 무슨 개든 어떻든 견생을 위해서 자유롭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충실한 개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충실한 개는 믿을 수 있으니까 창살 안에 가두지 말고 경험적 자유를 줘라. 자, 암기법의 배경을 얘기해 드린 이유는 잘 암기하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론 평가인데요. 매슬로의 경우에, 자, 로저스, 매슬로 모두 다 이론 평가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는 학자들은 제가 다루지 않았죠. 근데 이제 나오는 학자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여한 점을 보니까 심리치료와 상담 영역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비지시적 치료 방법을 개발했어요. 거기 클라이언트 중심의 비지시적 치료 방법. 그 밑줄 그어보세요.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아셨죠?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이제 기술론에서 시험에 나와요, 이게. 근데 그간에 딱 3줄 나왔었어요, 3줄. 그러니까 3번 그 모델들을 아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해놓고 심리사회 모델은 뭐다, 정신역동 모델은 뭐다, 그러면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로 이렇게 3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놓으면 그냥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지시적 치료 방법이에요. 자, 인간 본성의 긍정적 측면,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 다음 디귿에 보면 비위협적인 환경, 비심판적인 태도, 자, 앞서서도 있었는데 공감,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 우리 사회복지와 그 가치가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거기 로저스의 이론, 개입 과정에서 상담가의 진실성 및 일치성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진실성. 로저스는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진실한 면을 보여주는 것도 치료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자기 노출을 공부할 건데, 그래서 로저스와 같은 인본주의 치료자들 이렇게 진실한 면을 보여주는 거, 그게 치료적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측면에서 자기 노출이 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관계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실천론에서. 자, 거기 이론 한계점 봐보세요. 기본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선한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악한 면과 부적응적인 인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별표. 유기체적 경험, 자기 개념, 그 다음에 완전한 기능 등은 개념이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죠? 요거를 매슬로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매슬로우 이론의 한계에다가. 그러면 이게 매슬로우 거가 아닌 거 우리가 알겠죠? 거기 자기 개념 누구 거예요? 완전하게 기능. 이건 로저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이론 한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참고로 이제 그 224쪽 봐보세요. 매슬로우의 이론 평가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224쪽 제일 아래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성장 욕구, 메타병리, 절정 경험, 자아 실현 등과 같은 개념들은 명료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점이 많다. 그죠? 매슬로우도 이렇게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저스도 똑같죠. 그죠? 개념이 모호하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걸 로저스 걸 매슬로우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매슬로우 걸 로저스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자, 다시 218쪽에 디귿,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 자신의 인식과 이해를 증가시키려는 통찰 지향적 접근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가 어렵고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치료자는 비지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 주제를 제시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지 않고 치료자가 이런 상담의 주제를 제시하거나 어떤 제안을 치료자가 하지 않고 해석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면접 방향을 클라이언트가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 미음 별표. 자, 클라이언트 중심의 비지시적 치료에서는 치료자가 수행할 역할은 역할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OX 문장. 치료 과정은 지시적이고 치료자는 능동적 참여. 틀렸죠? 다시 한번. 지시적 상담. 또 틀렸죠? 이게 논점인 걸 알 수 있어요. 비지시적이다. 지시적이 아니다. 알았죠? 요거 잘 잡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19쪽 볼게요. 거기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사회복지실천의 함인데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 관심과 신념,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본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그죠? 다시 한번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 자기결정권, 사회적 책임과 상호성에 대한 소신은 사회복지 실천 철학과 조화를 이룬다. 그죠? 자, 근데 그 4번에 보니까 실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비지시적이고 공감적 상담이 원조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슬로우로 가겠습니다. 매슬로우는요, 우리 행정론에서도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정론 동기부여 이론의 그 내용 이론 중에 하나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인행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론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거기 개요 보면 프로이트식으로 정신질환자를 연구하거나 행동주의식으로 동물을 연구하는 것을 비판했다. 건강한 사람의 특성을 발견한 것이다. 심리학의 연구 과제는. 그죠? 자, 넘겨보세요. 욕구계층 이론은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인본주의 이론이잖아요. 자, 인간의 악하고 파괴적인 요소는 나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리고 인간의 잠재적 본성은 창조성이다. 지금 창조성은 로저스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매슬로우도 창조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인간의 잠재적 창조성. 창조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태어날 때부터 밑줄 잠재적으로 가지게 되는 인간 본성의 공통적 특질이다. 창조성은 누구에게나 잠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기 위한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자, OX 문장 봐보세요. 창조성이란 누구에게나 잠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자,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자, 더불어 자기 실현을 긍정적인 과정으로 갈망한다. 자,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은 내면으로부터 나오지만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이 아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그죠? 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행동과 지각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자, 통합된 전체로 본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 또는 경향이 있다. 자, 근데 소수의 사람만, 거기 소수 동그라미.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자아 실현에 완전히 도달한다. 자, 그래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아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한다면 틀리고요. 자,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을 우리가 논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는 부분들. 소수의 사람들만 자아 실현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극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만 달성하게 된다. 그죠? 자, 자아실현 욕구 이외에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본능적 욕구들은 또는 본능적 요구들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발달하게 하며 인간 자신을 실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뭐가?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인간 자신을 실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욕구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움직이죠? 욕구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욕구 때문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인간의 욕구는 자신을 성장하도록 동기부여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거기 주요 개념으로 이제 가보면 내적 본성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내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내적 본성에는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기본적 욕구와 충동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이제 뭐 2번부터 6번까지 내용 내적 본성에 대해서 굳이 깊게 내용을 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읽어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적 본성 일부는 종보편적인 것도 있고 개인 특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특질적인 것도 있다라고 해서 자, 내적 본성은 자아 실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긍정적 힘이다.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기 위해서 힘을 받는 것과 같다. 근데 내적 본성이 동물 본능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쉽게 기가 꺾이기도 한다. 자아 실현을 향한 충동, 더불어 내적 본성은 비록 약하기는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성인기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내적 본성이나 성장을 향한 충동은 여전히 반응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욕구를 보겠습니다. 욕구가 인간을 성장하도록 동기부여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매슬로우는 욕구가 인간을 성장하게 만든다. 성장하게 하는 동기부여. 자, 근데 이 욕구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거기에 기본적 욕구 또는 결핍성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성장 욕구.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즉 이걸 사랑의 욕구라, 사회적 욕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그죠? 외워야죠. 자, 여기 위가 성장 욕구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얘들이 기본적 욕구예요. 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경증이라고 하는 결핍성 질환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걸 결핍 욕구라고 합니다. 결핍 욕구.
그러니까 동기로 얘기하게 되면 얘는 결핍 동기가 되는 거죠. 결핍 동기. 얘는 이제 성장 동기가 되고. 자, 그러니까 성장 욕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뭐? 자아실현 욕구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죠? 성장 욕구는 하나밖에 없다. 기본적 욕구는 4가지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제1형태에서 기본적 욕구 또는 결핍성 욕구, 결핍 동기. 자, 이 학자와 주요 개념을 짝지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매슬로우 결핍 동기 하면 맞는 거예요. 매슬로우 거예요. 결핍 동기. 나왔었거든요. 이미 시험에서. 자, 매슬로우는 신경증이 결핍성 질환이라고 봤다. 기본적 욕구의 만족이 결핍되는 데서 신경증, 결핍성 질환인 신경증이 생긴다. 그죠? 자, 성장 욕구, 뭐 성장 동기, 그죠? 자기 실현 욕구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잠재 능력, 기능, 재능을 발휘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로 인해 생기는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동기. 즉,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자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동기. 이게 성장 욕구입니다. 결핍 동기만큼 본능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은 아니다. 심리 건강을 유지하고 완전한 성장을 이루려면 성장 동기를 만족시켜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2가지 종류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욕구 단계 이론을 보게 되면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욕구의 위계 체계를 제안했고요. 매슬로우는 이제 5단계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기에는 이제 8단계로 또 제시해요. 그 8단계는 이제 행정론에서 제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잠깐 소개는 할 테지만 우리 시험은 8단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듯이 5단계가 일단 중요합니다. 5단계만 알면 돼요. 8단계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자, OX 문장 보니까 연령에 따른 욕구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니죠. 연령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자,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안전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즉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의 순서로 나타난다. 자, 인간 욕구는 그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위계 서열이 낮은 욕구일수록, 자, 거기 낮은 동그라미, 높은 욕구가 아니라 낮은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거 바꾸겠죠 또? 위계서열이 높은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계서열이 낮은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가 높아요. 위계서열이 낮은 욕구, 즉 생리적 욕구가 더 강도와 우선순위가 더 높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하위 욕구를 먼저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위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욕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즉 보편적으로 하위 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후에 상위 단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그죠? 생리적 욕구가 거 보니까 85%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로, 그죠? 안전의 욕구가 또 70% 정도 충족되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족되면 되는 것이지 생리적 욕구가 100% 충족되고 나서 안전의 욕구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OX 문장 봐보세요. 상위 단계 욕구는 하위 단계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이후에 나타난다. X, 그죠? 완전히가 지금 틀렸죠. 이해됐죠? 자, 근데 222쪽 제일 왜? 위계구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단계 배열에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이 단계 배열상 위계서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상위 욕구, 하위 단계 욕구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단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외가 존재한다. 자, 아까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난 이후에 안전의 욕구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다. 예외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 참전 군인들. 그죠?
생명에 그러니까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죠? 안전의 욕구, 뭐 생리적 욕구 이게 그 보장되지 않았는데 또는 단식 농성하는 사람 생리적 욕구 충족되지 않았는데 또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철탑 높은 데 가가지고 농성하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상위 욕구를 지금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상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자, OX 문장. 단계 순서는 절대적이다. 그러면 틀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 시기에 강하게 나타나는 욕구가 있지만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는 한다.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5가지 모든 욕구를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동시에 추구하지는 않는다. 근데 2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기는 한다. 그래서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욕구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5가지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알았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행정론의 동기부여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더퍼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3단계로 재분류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사람인데 거기는 이제 그 3가지 매슬로우의 욕구를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또 뭐 지금 꼭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론 가서 공부할 거니까. 근데 이제 알더퍼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안전의 욕구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여기 자존감의 욕구에서 반절 끊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E, 여기가 R, 여기 G. 그래서 존재 욕구, 그 다음에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욕구. 이렇게 3가지 욕구로 분류를 해요. 알더퍼라고 하는 학자예요. 알더퍼. 그래서 이 학자는 어떤 비판을 받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재분류했다. 단순 재분류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더퍼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3가지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봐버려요.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자, 매슬로우는 뭐라고 그랬죠? 이 5가지 욕구가 동시에 존재는 하지만 이걸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 3가지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봐버리고요. 그 다음 이제 매슬로우는 지금 아래 욕구로부터 상위 욕구로 갔잖아요. 그런데 알더퍼의 경우에는 성장의 욕구, 이걸 이제 고순위 욕구라고 하거든요. 고순위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를 저순위 욕구라고 하는데 고순위 욕구든 저순위 욕구든 무엇이든 먼저 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래 욕구가 꼭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성장 욕구부터 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았죠? 꼭 아래 욕구가 추구돼야지 되는 게 아니라 고순위 욕구든 저순위 욕구든 무엇이든 먼저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매슬로우하고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면서 덮어놓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면서 덮어놓고. 매슬로우 거 재분류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새로운 건 얘기하는 것처럼 알면서 덮어놓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더퍼. 이렇게. 어떻든 이제 자, 거기 이제 욕구 단계 봐보세요. 생리적 욕구. 이 생리적 욕구가 인간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렬하고 분명한 욕구겠죠. 하위 단계 욕구일수록 더 강하고 우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하고 우선적이다 그러면 안 되죠. 생리적 욕구가 강하고 우선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장 기본적이고 강렬한 욕구, 생리적 욕구. 그래서 거기 자아 실현 욕구는 인간의 모든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기다. 틀렸죠? 생리적 욕구가. 자, 안전의 욕구는 안전, 안정, 보호, 의존, 질서, 구조. 자,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자 하는 거. 자, 안전의 욕구가 소득과 사랑의 욕구보다 상위 단계 욕구가 아니라 하위 단계 욕구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소득과 애정의 욕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고. 자, 자존감의 욕구 있죠. 자존의 욕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도 들어가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게 들어가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죠? 예, 요거. 그래서 거기 자존감이 없고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에 대한 존중. 개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뭐냐. 자아의 완전한 발달을 의미한다. 자신의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자, 거기에 OX 문장. 자아실현 욕구는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욕구이다. 그럼 맞죠? 자,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와보면 이제 자아실현인의 특징이 나와요. 자아실현인의 특징은 2회 때 나오고 3회 때, 8회 때, 13회 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건 13회 때 나왔던 거예요. 우리 시험이 10회 시험부터 문제가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 전부터는 그 9회까지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회 시험부터 문제가 공개되었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시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전날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 예정자 공고가 되었죠. 22회 시험에서는 29%가 이제 합격을 했고요. 전항정답 처리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총신대 그 이제 제가 대학 특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아예 모든 과목을 저한테 맡겨서 몇몇 대학들 하고 있는데 방학마다 내 학생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지금 한 문제가 모자라는데 교수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문제 하면서 상의해서 좀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말했던 그 문제가 지금 오류로 해서 전항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항상 이제 제가 문제 풀이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환정답 처리가 되든 뭐 복수정답 처리가 되든 최선의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든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설사 그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가 되고 전항정답 처리가 되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건 보이거든요. 가장 적절한 정답은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게 전항정답 처리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9%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기에 이제 오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전항정답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더 합격률은 더 낮았겠죠. 그래서 시험이 단순히 그냥 한 권으로 그냥 물론 이제 한 권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있죠. 뭐 한 달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시험 보는데 합격했다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또 이제 1년 준비했지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험 준비만이 아니라 한번 내가 그 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쭉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마음도 가지면서 그리고 이왕 공부해서 무조건 합격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이론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잘 선택하신 겁니다. 어떻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자아실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효율적인 현실지각, 그 다음에 본성, 타입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 그 다음에 솔직성, 자발성, 자연스러움, 그리고 자기 자신 이외의 문제에 대한 몰두.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만한 것들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율적 기능,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9번 보면 사회적 관심 나와 있죠. 이 사회적 관심은 본래 우리 학자에서 연결할 때 누구 개념이었죠? 아들러에서 나왔죠. 그죠?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과 또 활동 수준을 가지고 또 지기도사로 이렇게 성격 유형도 구분을 하기도 했었고 사회적 관심을 또 자아실현인의 특징 중에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넣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오한 대인관계,
민주적인 성격 구조. 자, 수단과 목적, 성과 악을 구별하네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유머 감각이네요. 그러니까 유머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게 상처를 주거나 놀림감으로 삼는 그런 유머, 그런 유머가 아니라 철학적인 유머예요. 철학적인 유머. 철학적인 유머. 그러니까 이제 뭐죠? 자, 철학적인 유머. 자, 남을 괴롭히는 유머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창조성.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거북이가 막 기어가고 있는데요. 달팽이가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거북이가 보기에. 너무 천천히 걸어가니까. 그래서 달팽이한테 야, 너 내 등에 타. 내가 데려다 줄게. 내 등에 타. 그래서 달팽이가 거북이 등에 타고 가고 있어. 막 가고 있는데 이번엔 궁뱅이가 또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얼마나 또 깝깝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다시 군뱅이한테 야, 너도 내 등에 타. 군뱅이가 등에 타니까 꽉 잡아라,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군뱅이처럼 공부를 지금 실력이 빨리빨리 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면 꾸준히가 중요해요. 꾸준히. 그전에 우리 뭐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하시면 무조건 합격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창조성, 그 다음에 문화 내면, 거기 그 15번을 틀리게끔 나왔었어요. 문화에 동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문화에 동화하는 게 아니라 문화 동화에 저항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매슬로 이론의 평가 봐보세요. 연구 방법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실험 자료의 해석과 뭐 이런 방법들이 명시하지 않았다. 관찰하거나 검증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과학적 방법이 취약하다. 사실 이제 과학적인 방법은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그죠? 아까 3번은 얘기했고 개념 모호하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제일 위. 거기 그 5번에 보니까 사회적 가치에 따라 욕구 계층의 순서가 바뀔 수 있음을 간과했고요.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 욕구의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거기 매슬로우 비판에다가 유기체적 평가 과정,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 매슬로우가 받을 비판이 아니라 누가 받을 비판이에요? 로저스가 받아야 할 비판이죠. 그죠? 로저스 비판이라고 해야 저게 맞는 거예요. 매슬로우에다 집으면 안 되고. 자,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4번에 보면 우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원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매슬로우 욕구 계층의 이론에 하면 먼저 생리적 욕구부터 충족해줘야지 생리적 욕구나 안전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그 상해 욕구를 하면 안 되고 먼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줬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제가 크게 기둥이 3개 기둥이라고 했었죠. 인간의 발달 단계, 전생애적 발달 단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그래서 성격 이론. 이 성격 이론이 지금 우리가 프로이트부터 지금 매슬로우까지 다 끝낸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기둥이 남았는데 다음 시간 이제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불구하고 한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사회체계 이론이에요. 즉 환경에 대한 이해, 환경. 인간을 둘러싼 그 환경.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이중적 관심, 이중적 초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인간 그 개인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그 환경. 그럼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론이 바로 이제 12장에서 공부하게 되는 사회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체계 이론에서 일반 체계 이론과 그 다음에 브론펜 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 이론을 공부하고 그 체계 이론에 근거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가족과 집단은 실천 기술론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직은 행정론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복지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다. 근데 딱 하나 겹치지 않는 거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가 또 이제 우리 지금 다음 시간 공부할 내용 중에서 또 한 문제로 단독으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가족 문화도 있고 조직 문화도 있고 집단 문화도 있고 지역사회 문화도 있긴 하지만 행정론에서 조직 문화 일부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집단 문화가 기술론에서 일부 그냥 깊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몇 줄 그냥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어떤 문화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인행사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론입니다. 일반 체계론과 생태 체계론을 이제 공부를 잘 해놓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시험에 나온 것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인행사가 이제 한강 남아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우리 하나하나 도미노 게임 하듯이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